여러분, 과연 법정에서는 늘 정의가 이기고 있을까요?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한 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, 정말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면 뒤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보고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 한번 보시죠.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인데요. 이건 뭐냐면 내가 법의 논리에 설득돼서 판결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판사라는 개인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는 재판의 씁쓸한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목소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? 바로 법관평가제도라는 것 때문입니다. 매일같이 법정에서 판사를 마주하는 변호사들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, 판사의 태도는 어땠는지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평가를 내놓는 제도인 거죠. 이 제도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건 아니고요. 꽤 오랫동안 발전해 왔어요.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은 책이 나온 겁니다. 바로 이 사례집이 발간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법정의 가면 뒤 그 충격적인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는 변호사들이 기록한 문제적 사례들 중에서 솔직히 정말 좀 충격적이다 싶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판사가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위협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당사자들한테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우예요. 이게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화해 안 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로운 합의라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받아들였다.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. 판사가 재판 중에 자기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인데요. 심지어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해요. 정말 믿기 힘든 사례도 있었는데요. 한 판사가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해놓고 바로 그 발언을 공식 재판 기록에서 빼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. 이건 문제적 발언을 해놓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정말 충격적이죠. 이뿐만이 아니에요. 변호사가 제대로 주장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재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. 이런 일들이 그냥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재판이 몇 시간씩 늦어지는 것부터 증인한테 겁을 주거나 변호사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의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? 여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. 바로 인간 판사가 가진 한계에 대한 문제죠.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피로나 편견, 감정이 재판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과연 이렇게 사람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현재 시스템이 정말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자료들을 보면요. 이게 그냥 나쁜 판사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. 피곤함, 선입견, 감정 이런 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이잖아요. 판사라고 해서 이런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물론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게 아니에요. 인간 판사를 도와주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왼쪽이 인간 판사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고 오른쪽이 AI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죠. 예를 들어 감정적인 태도는 AI가 중립적으로 절차를 관리해주고 혹시라도 변론권을 침해할 것 같으면 실시간으로 딱 경고를 해주는 식입니다. 마치 비행기의 부조종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AI가 실시간으로 재판 내용을 분석하다가 이거 좀 편파적인 발언인데? 이건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? 싶으면 판사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죠. 그리고 모든 과정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해서 공정성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겁니다. 그럼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? 보세요.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절차적 공정성 강화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재판 과정이 훨씬 투명해지고요.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고 힘없는 소송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로봇 판사를 만들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.
이 인용문처럼 재판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, 즉 절차적 레드라인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똑똑한 감시 장치 혹은 조력자를 두자는 거죠. 자, 결국 이런 기술의 도입은 미래 법원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나은 정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. 이건 판사를 공격하거나 감시하려는 기술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판사를 포함해서 법정에 있는 모두를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부터 지켜주고 인간과 기술이 힘을 합쳐서 가장 공정한 재판에 만들어 나가는 보호장치라고 봐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충격적인 사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내버려둬선 안 되겠죠. 이제 더 이상 인간 판사의 선이나 능력에만 모든 걸 맡기는 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. 인간 판사를 돕는 AI의 도입, 이건 더 이상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필수 조건입니다.